여러 가지 이번 주 이벤트가 있었지만 우리 증시는 순항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한 1% 주간 기준으로 오르는 게 되고요. 코스닥이 좀 더 한 주 동안은 강했네요. 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정리해 보시면서 이 다음 주 우리 증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영환 책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부적인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경제 지표 같은 건 특별히 없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투신권 자금이 15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코스피가 1900 중반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기관이 순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1950선 위에서는 펀드 환매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내 기관 자금 주도의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만큼 대신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좀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 만큼 환율 방향성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환율 흐름은 해외 변수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일단은 지난 다음 FOMC 17일 새벽이지요. 그 이후에 조금 강세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변수 들어볼게요. 어떤 이벤트들 좀 예정돼 있나요? 다음 주에는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고요. 15일 미국 소매 판매, 16일 소비자 물가, 그리고 18일 날은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은 FOMC가 있다는 건데 FOMC 전후로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도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FOMC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면은 22 통화정책회의 이벤트는 일단 어제로 마무리가 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 연준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언제 정도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간 내에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아마 6월 정도 금리 인상으로 예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반응은 결국 4월 인상 가능성 시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6월 인상 가능성 시사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는 결국 FOMC 이전 지표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관망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FOMC에서의 비글리파적인 면모를 좀 강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반대로 이제 FOMC가 끝난 뒤에는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뒤에 소비 심리가 만약 좋게 나온다면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일쯤에 지금 뭐 나오는 내용으로는 한 이번 주 정도에 중국 쪽에서는 양회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러는데 양회 끝나고 나면은 뭐 후속 기사들이나 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 좀 없을까요? 일단 과거의 양회 이후의 한국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양회 종료 이후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 중국에서의 소비 주도의 정책이 한국까지 스피로버 돼서 그 수혜를 받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방향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뛰었는데 그것도 결국 양회의 기대를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생각하면은 다음 주에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양회가 끝난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6월 금리 인상 시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FOMC 이전 16일까지는 다소 관망세, 완만한 상승 2천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도를 보고 있고 그 FOMC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2천선 넘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문제인데 FOMC 이후에는 좀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흥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고 한국도 원화 강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환차익 노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다음 주 말 정도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종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위험 제한 선호가 높아지고 신흥통화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서는 항상 경기 민감주가 증시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정유화학, 철강조선 이런 소재 산업들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월 동안은 주가 상승 흐름이 가긴 어려운 비수기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위주로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기대가 좀 있는 업종이 먼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화학 업종 제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경제지표 그리고 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시장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을 좀 달리 짜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까지 다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동시효과 구간 짚어보겠습니다.